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정부의 이사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보통 거래량이 줄게 되면은 거래량이 줄면 상승폭이 줄거나 가격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달 말부터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흐름도 전문가들의 조언도 잘 유념하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의 핵심 이슈 전해드릴 거고요. 보시는 두 지역으로 지역 분석 이어드릴 겁니다. 용산구 청파동에서 투룸 다세대, 은평구 불광동에서 투룸 다세대까지 지역을 분석해 드릴 거니까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거든요. 서울 전화 2638-3994로 함께 하시거나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오네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강의 주제에 재개발 지역 빌라 매수 현금 청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현재 이사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월 4일 이후로 주택을 거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기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정말 재개발이 가능한 예상 지역에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들, 앞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 정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강의 전략, 바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재개발 지역 현금 청산 안 당하려면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 전략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공급 부족 현상, 현재 서울 도심 전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실패,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실패한 정책은 아니지만 부동산 자체, 현재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중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정책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여론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급 부족 현상, 정책 실패, 정말 이제 부동산 시장 시간상의 문제일 뿐 앞으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 올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지역, 바로 제가 두 지역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조만간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릴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장점, 정말 입지 갑인 지역,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 두 지역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개발 지역, 정말 현금 청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려면 민간 재개발, 즉 민간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심플합니다. 공공 재개발이 아닌 민간 재개발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2월 4일 공급 대책은 공공개발에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이런 민간 재개발은 조합원 이제 그 주택 개발 방식이죠. 조합원이 이제 우선이 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민간 재개발에 투자 전략 세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 영향으로 인해서 재개발 확정 지역의 투자 수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영향,
왜 재개발 지역, 확정 지역의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이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 방식, 정말 이제 내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개발 자체가 정말 내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공 개발보다는 민간 재개발, 정말 확정 지역에 투자를 하실 분들이 정말 투자자 분들, 현금 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재개발 확정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재개발 확정 지역, 피 자체가 있죠. 프리미엄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재개발의 단계에 따라서 프리미엄 자체가 1억씩, 2억씩, 3억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의 수요, 이제 확정 지역의 투자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면 이 프리미엄 자체가 붙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소액 투자.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확정 지역의 경우는 본인이 투자금 자체가 여유롭게 진행이 가능하신 분들,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확정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정말 서울에 내 주택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바로 서울 아파트 거래는 힘들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즉 재개발 예정 지역에 소액 투자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 바로 재개발 가능 지역이죠. 이제 확정 지역은 아니고 말 그대로 앞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노밀집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고 정말 갭 투자로 인해서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서울 도심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확정 지역의 경우는 이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시고,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 정말 이제 예정 지역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민간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예정 지역의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된다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공급 부족합니다. 서울 도심 공급 부족한 상황 현 정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정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사 공급 대책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책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이 두 번째 PPT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제목을 보시게 되면 서울시 주택 개발 막던 노후도 산정 기준 정비 나섰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 제목 자체를 보게 되면은 서울시에서 주택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노후도 산정 기준, 노후도 자체의 산정 기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지역 자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후도 산정 기준 자체를 정비하면서 개선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많은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정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노후도 산정 기준 개선의 용역을 발주했다고 나와 있고요. 20년 이상 건물 최초 절반 이상 낡은 주택 규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서울시가 주택 개발의 병이었던 노후도 산정 기준 정비에 나선 것으로 24일, 이제 지난달 24일입니다. 2월 24일 날 확인이 됐고요. 정책 현실에 맞게 낡은 규제를 고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 지금 현재 이사 공급 대책하고는 별개인 공공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공 재개발 사업 안에서 다수 구역 자체가 노후도 미달인 이유로 사실상 탈락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 공공재개발 지역들 많은 지역이 참여를 했지만 이 노도 기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은 지역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도 이제 더 탈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도 자체가 너무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많은 지역 자체에서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서울시 자체는 노도 요건을 완화의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시에서 내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노도 요건 등을 완화했을 경우 재개발 가능 구역 자체가 현재보다 200여 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울 도심 안에서 200여 곳의 지역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앞으로 다가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서울 도심 민간 재개발 200여 곳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사 공급 대책은 토지 소유자 동의 안 하면 개발을 못하는 수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용산 쪽방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용산 쪽방촌 바로 강제 수용 방식 개발입니다.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용산 쪽방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런 이제 용산 쪽방촌은 강제 수용 개발이지만 이 이사 공급 대책 자체는 일반 수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무조건 있어야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지금 현재 여론은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간 재개발 저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200여 곳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근데 여기서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공개발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도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서울시장 후보 공약 자체를 보게 되면 재개발 활성화에 많은 공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이제 여당, 야당 많은 이제 후보자들이 있는데 이 후보자들 자체가 이제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 자체를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민간 재개발 전성시대에 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현금 청산 때문에 이제 빌라 투자, 이제 소형주택 투자 못하는 거 아니냐,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냐,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 재개발 전성시대에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재개발의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요즘 이제 집가 자체 너무 높지만 이런 아파트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추진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는 입지, 정말 좋은 지역 있습니다. 바로 두 지역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두 지역 중에 한 지역은 바로 용산입니다. 정말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입니다. 용산 안에서도 정말 입지 좋은 지역이 있는데 많은 개발의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청파동 1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청파동 1가 왜 이제 여러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인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바로 GTX A 노선, 신안산선 GTX B 노선이 서울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GTX A 노선의 경우는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B 노선의 경우는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됐죠. 앞으로 이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안산선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가 서울역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서울역 자체 지금도 다중 역세권이지만 앞으로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만큼 주변 집가 정말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서울역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청파동 1가가 있습니다. 청파동 1가 서울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아래쪽으로는 용산 민족공원까지 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와 이제 자연 환경을 받쳐주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청파동 1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추천을 드리냐?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밀집 지역이고 이쪽 지역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만큼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정말 좋은 지역이고 이쪽 지역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GTX 노선과 신안산선 이런 노선 자체가 서울역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개발이 됐을 때 정말 내 집 앞에 GTX가 다니고 있다. 정말 집가 상상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도 최고의 교통호재, 바로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여기 이 지역도 연신내 역세권도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정말 이제 북부로 이제 정말 외곽에 위치한 연신내 역세권인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이 정말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GTX A 노선인데 이 A 노선 자체로 연신내 역세권 지가가 지금도 상승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바로 이제 청파동 1가처럼 말 그대로 노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이 노후 밀집 지역 자체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정말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미래 가치 정말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청파동 1가와 연신내 역세권 투자의 방향 세우셨을 때 올해 2021년도 정말 집가 상승폭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 재개발. 민간 재개발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고요. 2월 4일 이사 공급 대책 이후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하실 수 있는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왜 민간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되냐? 첫 번째로 현금 청산 걱정 없고요.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정 지역이 아니고 이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액 투자 하셔서 정말 개발이 됐을 때 신축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입지가 좋은 곳은 절대 투자자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 선점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바로 청파동 1가 그리고 가성비가 정말 좋은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정말 1억 미만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청파동 1가와 연신내 역세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 이제 동의서까지 거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아파트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정말 집가 상승에 따른 집가 상승폭 그 시세 차이 크게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 지역의 빌라 매수 관련해서 또 투자 노하우를 일러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그 1:1 무료 상담 안내를 좀 해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용산 그리고 자양동 그리고 말씀 많이 해주셨던 그 연신내 역세권 네 핵심 지역의 투자 전략을 일러주신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함께한 자리니까 여러분 예약하시고 또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상담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희 이제 빠르게 다음 지역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구 청파동 기다리고 있네요. 투룸 다세대고요. 서울역 기준으로 걸어서 8분, 시세가 5억에서 5억 2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파동입니다. 서울역 등장했고요. 어떤 지역인지 설명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네, 먼저 서울역 지금 이제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제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 KTX 이제 서울역에서 도보 8분 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5억에서 5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2억 중후반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이쪽 지역 정말 GTX A노선과 B노선, 신안선선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인 만큼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입지 말씀을 드리면 서울역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이제 서계특별계획구요. 그 아래쪽으로가 바로 청파동 1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파동 1가 서울역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용산 민족공원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정말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많은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서울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2의 코엑스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폭 주변으로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GTX A 노선 그리고 B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까지 2단계로 서울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도 이제 부분 개장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자연환경 최고의 자연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청파동 1가 그만큼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시세를 보시게 되면 5억에서 5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2억 6천에서 2억 8천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용산 얘기 전해주셨고요.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역 갈게요. 저 이번에 은평구 불광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연신내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시세가 3억 7천에서 4억 정도. 지금부터 불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은평구 불광동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은평구 불광동 현재 지금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보로 약 7분에서 8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는 3억 7천에서 4억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1억 4천에서 1억 6천, 1억 중반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울 신전략 거점으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률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정비 사업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이제 개발 조만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변으로 높은 개발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후 밀집 지역이고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정말 좋은 소식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노후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설명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에서 강남까지 이제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연신내 역세권 직주 근접 가능한 지역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비 사업들 자체가 이주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 이주 수요로 인해서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정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여기에 이주 수요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매매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신내 역세권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전략 거점 정말 서울 도심 안에 이제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이 개발이 됐을 때 정말 많은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이제 최고의 교통 호재 바로 GTX A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 지역으로 변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 A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저축 노후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20년, 30년 된 이런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해야만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확정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시세 말씀을 드리면 시세 3억 7천에서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자체가 지금도 계속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투금 자체가 현재는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지만 전세가 상승에 따른 투자금 자체가 이제 덜 들어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평구 불광동 얘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되세요.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샵 3989 열려 있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4시 27분 26초 막 됐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함께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두 곳을 갑니다. 제가 지역 좀 일러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서초구입니다.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 그리고 강남구 삼성동에서 투룸 다세대까지 저희 오늘 2부에서는 강남권 투어하면서 그 매력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실 곳은 서초구 양재동 기다리고 있네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양재역 기준으로 걸어서 7분 정도, 시세는 4억 8천에서 4억 9천대. 지금부터 양재동 얘기로 2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날씨 오늘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그 차에서 운전하고 있으면 정말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 네, 그러면서도 항상 저는 이제 부동산 뉴스도 항상 보고 있고 그런데, 요즘에 항상 시끄럽죠. 네, 그래서 좀 말이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2월 4일 날 대책 자체가 2월 4일 이후에 대책이 나온 게 없는데 우리는 이제 전세 시즌을 맞게 됐어요. 그죠? 지금 막 전세 보러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 임대차 3법이 어떻게 개정된 것도 아니고 바뀐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역시나 올해도 전세난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작년 가을에도 우리는 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전세를 돌고 돌다 보니까 정말 갈 집이 없어서 결국에는 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작년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 올해도 지금 벌써 2월 달부터 이렇게 뭐 집값들이 상승세가 꿈틀꿈틀 거리는 거 보면은 올해 봄 시즌에도 상당히 금액대들이 상승하는 폭이 적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뭐 실거주나 투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을 어찌 보면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또 좋아질 수 있는 지역들을 좀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지역을 준비해봤고, 양재동은 제가 항상 늘 1년 365일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양재동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고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발이 상당히 강남 3구, 특히나 서초구에서는 이 양재동만큼 개발이 많이 있는 지역은 사실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재동을 제가 계속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쌀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셔야 되는 지역입니다. 자, 양재동은 교통 뭐 늘 말씀드린 것처럼 3호선 라인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투룸 추천드립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룸 유형을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자, 전용은 28에서 29 정도, 실면적 13평에서 15평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는 지금 웬만한 강남구 라인들 또는 서초구의 뭐 방배동이라든지 이수역, 사당역 요 라인들, 동작구 라인들의 금액대들도 4억대 후반, 비싼 곳은 5억대 초반까지 나오는 것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서초구 양재동은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의 언저리 시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3구에선 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실투자 금액은 2에서 3천만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으신데 요즘 증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 사실 2, 3천만 원 가지고 뭐 증여, 물론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자녀한테 현물로 줄 수도 있긴 하겠죠.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증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 자녀한테 뭔가를 주기 위해 지금 현재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를 주실 때 현금에 지금 현재의 현금보다는 현물, 특히나 부담부 증여로 형태로 해가지고 전세를 안고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요 2, 3천만 원 금액이면 사실 성인이 된 자녀한테 주는 것은 비과세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앞에 10년을 내다보시고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 형태로 한번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10년 후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10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다가 물건을 줬을 때는 그만큼의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먼저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가지 추천 포인트. 높은 거주 선호도가 가지고 있어요.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요. 왜? 생활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직장군이 가지고 있고 직주 근접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요. 네, 그래서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곳이고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발 호재가 많으니까.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입지 부분에서 보자면 저는 오늘은 좀 이 강남, 특히나 이 천변 라인으로 변해가는 강남, 특히나 이 서초구 라인들과 강남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좀 이 지역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화면에서는 지금 나오진 않지만 양재천 그 위쪽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 위쪽 라인들이 지금 이제 뭐 위에 천변 라인 따라서 뭐 사실 강남구 삼성동, 우측으로는 잠실, 뭐 대치동, 일원동, 뭐 수서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라인들 따라오다 보면은 뭐 요 대치동, 그죠? 그리고 개포동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양재동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천변 따라서는 다 지금 아파트화가 돼가 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임장 활동을 해보셨다면 이 양재동은 정말 이 천변 라인에서는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딱 한 번에 눈치를 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재동은 변할 수 있는 지역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의 효과를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숲이 없습니까? 천이 없으십니까? 뭐 교통편이 안 좋아요?
더블 역세권 자리잖아요. 강남에 몇 안 되는 더블 역세권 자리이기도 하고 주변에 상권들 잘 갖추고 있고요. 뭐 교대라든지 남부터미널 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라인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나도 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 이슈들이 많으니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한강변 줄기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은 이게 양재천이고 우측으로 갈라지는 천이 탄천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지기 직전에 보시면은 삼성동, 잠실동 요런 라인들은 우리가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좋은 지역인 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렇게 막 뭐 10원대에 넘는 금액을 투자할 수 있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요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지를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대치동 그리고 도곡동, 개포동 이렇게 요 지역들 전부 다 보시면 다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워낙에 비싸요. 자, 그런데 이 양재동은 천변 라인의 마지막 라인이라는 점이죠. 또 좀만 내려가면 이제 과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재동은 제가 항상 이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양재동은 그 과정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재동은 충분히 기대 수익을 가져가 볼 만한 충분한 동네를 가지고 그런 동네다. 뭐 사시사철 이렇게 변하는 것도 다 눈앞에서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양재동은 이렇게 천변 쪽 라인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양재동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쪽 이동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그쪽은 양재 시민의 숲이잖아요. 그죠? 그쪽 라인들은 사실 역도 상당히 멀어요. 그리고 교통편 이용하기도 상당히 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요 천변 라인들 위쪽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보시죠. 이 여기 양재역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 라인 추천드린 거고 이쪽 내려가시면 그냥 다 뭐 아직 개발이 이렇게 많이 이제 없어요. 역도 상당히 멀고 그래서 임차 수요 놓기에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 양재동 같은 경우에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정보사 부지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의 남부수안로, 테헤란로, 봉은사로 라인들 그리고 언주로 라인들에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를 충분히 가까이에서 받기에는 양재동만한 지역도 없다. 왜냐? 강남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는 과천이라든지 그 우측편으로는 판교가 또 있기 때문에 판교나 강남이나 어찌 보면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이게 양재동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을 보시면 국지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 있잖아요. 요거 삼성동에서 굉장히 메머드급 개발 호재인데 강남구에 지금 거의 모든 땅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큰 개발 호재인데 이 삼성동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양재동까지 앞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부분들 알고 계시죠? GTX 노선 한 정거장이면은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재동은 이제 삼성동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곳이다. 자, 그리고 간선도로망 잘 갖춰져 있고요. 주변에 도시철도망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뭐 3호선뿐만 아니라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분당선, 9호선, 7호선, 2호선 등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역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가까이 이용해 볼 수가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대책에 보면은 우리가 그 용적률 상향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죠? 서울 역세권 그런 얘기를 보셨을 때 용적률 상향이 들린다면은 가장 먼저 빠르게 올라가는 게 뭐냐면 토지의 가격이에요. 용적률 곧 돈이기 때문이죠.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그 퍼센트 비율을 나타낸 건데 자, 그러면 반경 500m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강남만큼 이렇게 촘촘히 역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나요? 강남은 거의 대부분 역과의 역 간의 거리가 1km가 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m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강남의 거의 전 지역이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신다면은 강남은 지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토지의 가격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강남은 더욱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많은 부분들이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사실 그 RNCC 특구 조성이 되는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양재동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코어 권역으로 뭐 양재 심예숲이라든지 이렇게 숲세권도 굉장히 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곳도 바로 양재동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뭐 이렇게 연구소 단지들이 조성이 되는 지식 기반 상생 권역도 바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역 특화 혁신 권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역량 강화를 통한 그런 R&D 연구 단지들이 점점 이 양재동으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왜 기업들이 일로 들어올까요? 양재동이 아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의 가격이 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강변 라인들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봤을 때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그 반포 라인이나 압구정 라인들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장기적인 물론 플랜이었지만 거의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강남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개발은. 그렇죠. 그러니까 양재동은 거의 제가 끝자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강남역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 주변으로 이런 기업들도 많이 몰릴 수 있고, 그만큼 교통이라든지 많은 일자리 그리고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지하철역들을 그렇게 많이 구성하는 것들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서초로 뭐 개발들 많이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용적률. 제가 아까 용적률이 곧 뭐라고 했죠? 돈이다. 용적률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강남역 주변에서 구성이 되는 부분들인데, 강남역 한 정거장 아래가 어디입니까? 양재역 아니겠습니까? 양재동 주변으로도 이런 개발에 따른 토지의 가격의 상승 부분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쇼핑 시설들이라든지 상업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토지의 가격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뭐 GTX 노선 제가 뭐 맨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완공 목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GTX A노선 다음으로 빠르게 구성되는 역이 GTX 신호선이에요. 두 번째로 구성되는 역이 GTX 신호선이기 때문에 이 신호선은 바로 양재를 거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삼성역도 거치고, 제가 이거 한정거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재는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고 GTX 신호선까지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강남에 정말 몇 안 되는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신분당선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분당선은, 자,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좋은 노선이라고 하는 이런 황금 노선이라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때 왜 황금 노선이라고 하나요? 네,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하는 노선이면서 빨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9호선의 역할이었었던 거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를 관통하고 마곡을 관통하고 강남을 관통하면서 또 위로는 뭐 하남이라든지 뭐 이렇게 관통하잖아요. 그렇죠?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하는 3개의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해요. 그래서 9호선이 상당히 높은 금액들을 형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아래로 대형 업무타운들을 관통한 노선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어디? 2단계까지 구성이 되면 어디가 완성이 됩니까? 용산에 국제업무주 라인들 완성이 될 것이고, 지금 강남을 관통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판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교를 관통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이 대형 업무타운들을 관통하는 노선이 유일한 신분당선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당선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정말 너무나도 개발이 많네요. 네. 보면은 이 서초 IC 옆에 양재동이에요.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 개발도 마찬가지로 지하로 내리는 거고, 뭐 그 지상부에 뭐 공원화 만드는 거, 일자리 만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은 서초구에 또 하나 남아있는 매머드급 개발 호재가 바로 양재동 인근에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액대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4억 8천에서 9천이면 지금 웬만한 뭐 동작구 가격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약 대략 한 2, 3천 정도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는 약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2억 1천 정도 투자하신다면은 월세 보증금 5천에 120 정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바로 옆 동네 갑니다. 강남구 삼성동 기다리고 있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걸어서 7분, 시세가 6억 5천에서 6억 9천 정도. 지금부터 삼성동 얘기 들어볼게요.
강남 호재의 중심지입니다. 삼성동. 어떤 매력이든지 설명 이어가 볼게요. 네, 강남 뭐 삼성동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개발들이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게 뭐 서초구의 개발도 같이 맞물리고 뭐 하다 보니까 너무 개발이 많은 곳이 강남이에요. 또 강남은 서울에 그 정말 많은 일자리 종사자 600만 명 정도가 넘는데 그 600만 명 거의 약 700만 명 정도 돼요. 그 700만 명 중에서 강남구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거의 약 7분의 1 정도,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곳이 바로 강남구예요. 그만큼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들 특히나 정말 그 고액 연봉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네, 정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도 하죠. 그래서 강남구, 삼성동, 특히나 강남구는 이런 동네다. 자, 그리고 토지 공시가가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시가 상승률이 공시가 상승률이 따라 올라온다는 것은 토지 가격의 상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금이 올라가는 거에 따른 토지 가격도 높은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만큼 분양가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촘촘히 바둑판처럼 연결되어 있는 교통망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강남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삼성동 요 라인들을 보겠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여 있긴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제에 거래할 수 있는 거에 좀 제한이 없는 그런 것들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상당히 큰 건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뭐 이 업무단지 라인들은 주변에 삼성 업무단지 라인뿐만 아니라 강남 업무단지 라인들도 상당히 가깝기도 하고 자, 그리고 제가 개발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굉장히 큰 규모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 이런 개발들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 GBC센터. 예, 이거 작년 5월에 이제 착공 들어갔죠. 작년 5월에 들어갔고 뭐 규모가 3개동으로 50층 규모로 3개동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2020년도 5월에 착공이 들어갔고요. 완공 2026년도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중요하겠죠.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 안에 계열사, 현대 계열사 15개의 계열사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요거예요. 고용 창출 효과 122만 명. 네. 아까 제가 강남구 입지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많다고 말씀드렸죠? 100만 명 정도 되는 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이 현대차 GB센터가 유발시키는 고용 창출 효과가 122만 명이라는 거예요. 강남구 전체보다도 많은 인구가 이 안에 발생됩니다. 그만큼 강남구는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임차 인구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들의 인기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공급이 없으니까. 네. 자,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하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하 6층까지 파면서 그 안에 뭐 GTX, 뭐 KTX, 위례신사선 등등등등 넣겠다는 개발이고 그 외적으로 광역철도망뿐만 아니라 공공 상업시설들을 구성을 해서 많은 인프라 시설들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로 개발이 더욱더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아래로 파는 거예요. 지하로. 네. 얼마만큼 정말 유용한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한 평도 뭐 수억 원에 달할 정도의 금액이니까 지하까지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네, 인프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강남구 안에는 이렇게 신분당선도 들어가고요. GTX도 들어가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GTX 2개 노선이 교차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위례 신사선이 들어가면서 삼성역에도 또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역은 앞으로 교통이 더욱더 확충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자, 삼성동은 지금 현재 1.5룸이나 투룸 정도 이렇게 1.5룸 큰 거라든지 투룸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왜냐? 이렇게 많은 일자리 인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투자물을 좀 먼저 선점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투룸이라든지 1.5룸 추천드리고요. 금액대는 6억 5천에서 6억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주변 전세 같은 경우에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어요. 전세가가 나날이 올해도 상승하겠죠. 자, 주변의 전세 시세 5억 9천에서 6억 2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7천 정도 보유하시면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임대사업자가 혜택이 받을 수 없는 금액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좀 상담을 좀 통해서 해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자, 월세 시세는 비교적 높은 금액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감안해 보신다면 3억 4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삼성동까지 다녀왔고요. 30초 정도. 이사님, 우리 세미나 정보 좀 마지막으로 좀 일러주세요. 네. 네, 세미나 중요하지요. 네, 잘 모르는 시기에 이렇게 2021년도 준비하는 시기에는 저희 같은 분들과 좀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좀 실거주라든지 투자를 좀 생각을 해서 어느 지역에 좀 투자라든지 실거주를 고민해 보실지 이런 것들도 상담을 좀 해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2월 4일 대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있고요. 일단 거평타운에서 신노년역입니다. 3번 출구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02-2638-3994번으로 예약 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이 마지막에 일러주셨던 이 번호로 함께 하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